안녕하세요. 타일러 수업샵의 제레미입니다. 타일러 수업샵은 ISA 커리큘럼으로 강습을 하고 있습니다. ISA에서는 첫 번째, 장비에 대한 이해, 두 번째, 해변에 대한 이해, 안전수칙, 자세, 이 네 가지를 이론 강습을 한 30분 정도 하고요. 그리고 1시간 반 정도 물에서 실습을 하게 됩니다. 그럼 먼저 장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비에는 크게 있는 옷과 저희가 타는 보드가 있겠죠. 우선 웨스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웨스트가요, 체스트 집, 가슴 쪽에 집이 달려있다 그래서 체스트 집 웨스트시고요. 지금 왼쪽에 있는 게 앞에 집이 없네요. 뒤에 집이 있습니다. 목에서부터 허리까지 내려가는 백집. 체스트 집 같은 경우는 지금 짧은 팔로 되어 있는데요. 이제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겨울에서 봄으로 여름으로 가면서 온도가 많이 올라갔다, 좀 더워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 좀 짧은 팔 입자. 그래서 스프링 수트라고 합니다. 긴 팔은 이제 길어서 이제 스팀이 난다. 그래서 스티머라고 하고요. 스티머는 두께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왼팔에 보시면은 32, 43, 54, 654 이런 형식으로 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이 번호는 두께를 얘기해 주고요. 큰 숫자가 몸통의 두께, 작은 숫자가 팔다리, 이렇게 분류가 되어져 있습니다. 팔다리가 숫자가 더 작은 이유는 움직임이 많기 때문에 숫자가 적고요. 몸통은 온도를 유지해야 하고 그리고 보호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몸통은 조금 더 두껍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웨스트시 하는 작용은 우선은 저희가 어느 정도의 충격을 좀 이렇게 흡수해줄 수 있는 그런 완충 효과랑 무엇보다 중요한 온도를 유지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프링 숫, 스티머, 체스트 집, 백집 이렇게 크게 나눠져 있습니다. 보드는 보통은 롱보드, 미니말, 미니 롱보드죠. 펀보드, 숏보드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9피트 이상 되는 9피트, 10피트 이상 되는 보드를 롱보드라고 하고요. 8피트 6 정도 되는 8피트 안에 있는 거를 미니말 리브 혹은 미니말, 미니 롱보드라고 부릅니다. 7피트 안에 있는 것들을 펀보드라고 부르고요. 펀하게 탈 수 있다는 얘기죠. 6피트 아래로 6피트, 5피트 이렇게 되는 보드를 숏보드라고 합니다. 딱 숫자를 이렇게 경계를 나눌 수는 없는데요. 어느 정도 좀 겹치겠죠. 그래서 9피트 이상 되는 거를 롱보드, 8피트 안에 있는 거를 미니말, 그 아래 있는 걸 펀하게 탈 수 있다고 해서 펀보드, 7피트요. 6피트, 5피트 작은 것들을 숏보드라고 합니다.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 이제 비기너 보드가 있는데요. 비기너 보드들은 보통 이제 소프트 톱으로 되어 있어서 부딪혀도 완충 역할을 조금 해주겠죠. 하지만 여전히 맞으면 아프니까요. 항상 잘 컨트롤 하셨으면 좋겠고요. 소프트 톱 보드들은 핀도 소프트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파트들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옆에 보시면은 숏보드가 하나 있는데요. 이거는 5feet 10inch 정도 되는 숏보드입니다. 앞부분을 코, nose라고 하고요. 뒷부분을 tail, 꼬리죠. tail이라고 합니다. nose, tail, rails. 마루 데크죠. deck, bottom 이라고 합니다. 아래쪽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 bottom은 보시면은 이렇게 아래가 이렇게 구워져 있습니다. 앞쪽에 살짝 올라와 있는 거를요, rocker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플랫할 경우에는 계속 물속에 박히겠죠. 자,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글라이드 하기 위해서 앞이 살짝 이렇게 들려 있는 거죠. 아래쪽이 푹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컨케이브라고 합니다. 싱글 컨케이브가 있고요, 더블 컨케이브가 있고요, 싱글 투 더블 다양한 컨케이브가 있습니다. 아래 보시면은 이렇게 지느러미 같은 게 있는데요. 이거를 fin이라고 합니다. fin은 하나짜리를 싱글,
2개짜리 트윈, 3개짜리 트러스터, 4개짜리 지금 보시는 것 같은 거를 쿼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아랫부분, 이 후크에 연결되는 리시 코드가 있습니다. 리시 코드는 보통 그 보드의 길이에 맞춰져 있고요. 이 납작한 부분이 이 후크 있는 부분에 연결이 되고, 이 동그란 부분이 저희 발목에 연결이 되게 됩니다. 돌아가지 않을 정도로만 타이트하게 묶으셔서 고리를 발목의 바깥쪽으로 연결하시면 됩니다. 이제 해변에 대한 이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변은 놀이터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갑자기 큰 파도를 만나거나 이한류를 만나게 되면 되게 위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해변에 대한 이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도는 위, top, 아래, bottom, surface, 면이죠. 그리고 이렇게 돌아오면서 impact zone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이 컬이라고 하는 것이 완성이 됩니다. 이 임팩트 존에 걸리게 되면은 심하게 저희가 소위 얘기하는 통돌이, 와이프아웃이라고 하는 것을 당하게 됩니다. 와이프아웃을 당하게 되면은 물속에서 들어가기 전에 심호흡을 하고 아래 들어가셔서 조금 쉬시는 게 필요합니다. 충분히 숨을 들여 마셔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컬이 만들어지는데요. 이 컬이 만들어질 때 길게 나오는 것을 배럴이라고 합니다. 다음 그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컬이 생겨나고요. 그리고 옆으로 쭉 퍼지게 되겠죠. 양옆으로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양옆으로 쭉 길게 지금 배럴이 생겼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점들이요. 그냥 뭐 점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가 있는 겁니다. 파도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제가 라인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파도에 피크가 일어나는 지역, 파도가 일어나는 지역, 그 피크가 있는 쪽에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 4사람 중에 나머지 마지막 3번째 사람이 있는 쪽에서 피크가 생겼다 라고 했을 때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뒤로 pull off, 뒤로 빼줘야 되고요. 이 사람이 탈 수 있도록, 길을 나갈 수 있도록 한 웨이브당 한 명씩 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 웨이브당 한 명씩 타는 것으로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크가 일어나는 지역에서부터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들어오면 안 되겠죠.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 것을 drop in, sneak in이라고 얘기합니다. 새치기죠. 다음 그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A-frame 피크입니다. 그 배럴이 생기면서 물이 들어올 뿐만 아니라 물이 나가는 길이 있는데요. 그것을 립이라고 합니다. 립은 5가지로 형성이 되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위가 있는 지역, 두 번째는 색깔이 변하는 지역, 세 번째로 잔잔한 지역, 네 번째로 끊어져 있는, 차피하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끊어져 있는 지역, 5번째로 anything that sucks out, 바깥으로 쓰레기가 나가거나 나뭇잎이 나가거나 제레미가 끌려 나가고 있으면은 그쪽은 립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그림에 보시면은 이쪽 쭉 방파제 이어서 바위가 쭉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무조건 나가는 물길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그래서 파도가 들어오고요. 옆으로 조류가 끌고 나갑니다. current feeder라고 합니다. 파도, 웨이브, surf, swell 다 똑같은 말이고요. surf, swell이 들어와서 current feeder로 옆으로 끌고 가고요. 바깥쪽으로 립이 물을 가지고 나갑니다. 한국말로는 이한류, 조류, 파도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요. 바위가 있는 지역, 색깔이 변하는 지역, 잔잔한 지역, 찰랑찰랑 끊어져 있는 차피한 워터, 그리고 마지막으로 anything that sucks out, 뭔가가 바깥으로 끌려 나가고 있으면 그쪽은 나가는 물길이 있습니다. 자, 아까 전에 두 번째 그림에서 설명드렸었던 그 라인업, 사람들이 나가 있는 길이 있는데요. 강습 라인업은요, 코치님들이 지정해 주신 곳으로 가셔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브레이킹 워터, 브레이킹 워터,
거품 파도죠. 깨진 파도, 브레이킹 워터, 레벨, 스웨, 서프 다양한 단어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단어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으셔야 되는 거니까요. 한꺼번에 다 외우시려고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안전수칙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놀이터와 같은 해변이 갑자기 들변할 수가 있죠. 립에 갇히게 됐을 경우에는 바깥으로 끌려 나가기 때문에 불이 나가는 방향으로 돌려서 돌아오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바깥으로 나오지 않고 파도가 있는 측면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보드를 버리시거나 그냥 수영해서 내가 해변으로 나와야지 하시면 절대 못 나와요. 그래서 보드를 항상 가지시고요. 옆으로 파도가 있는 지역까지 들어가셔야 되죠. 들어가셔서 파도를 타고 다시 해변가로 나오십니다. 물에 갇히게 됐다, 바깥으로 끌려 나가는 것 같다 라고 하실 때는요, 패닉이 올 수가 있는데요. 그땐 패닉하지 마시고요. 빨간색 저지를 입고 계신 분들이 코치이시면서 동시에 라이프 가드이시기도 하십니다. 코치들은 기본적으로 서프 라이프 가드를 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런 서프 레스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서프 레스큐들이 나와서 보고 확인하고 데리고 올 때까지, 모시고 올 때까지 중요한 사인이 있습니다. 이게 보드라고 했을 때요, 보드를 절대 놓지 마시고 보드를 잡으신 상태에서 손을 드셔야 됩니다. 손을 흔드시면 안 되고요. 보드를 잡으신 상태에서 손을 들고 계셔야 됩니다. 확인이 돼서 가까이 올 때는, 그때는 조금 편안하게 보드를 잡고 계시면 되고요. 그때부터는 레스큐, 구조대가 이야기하는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멀리에서 괜찮은지 확인하는 사인이 있습니다. 이거는 유니버설한 사인이고요. 괜찮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는요, 똑같이 괜찮습니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괜찮습니까?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을 경우엔 아까처럼 보드를 잡으시고 사인을 보내주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커런트 피더가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끌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끌려 나갔을 경우에는 저희가 사인을 드립니다. 이쪽을 보시고요, 오른쪽으로 가주세요, 왼쪽으로 가주세요, 이렇게 사인을 드리죠. 이미 많이 끌려 나갔기 때문에 이쪽으로 오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인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항상 코치들의 사인들에 잘 따라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수칙대로 안전하게 강습을 항상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보드를 잡고 계셔야 되고요. 괜찮습니까? 괜찮습니다. 조류가 있습니다. 이쪽 방향으로 옮겨 주십시오. 반대쪽으로 옮겨 주십시오. 바깥으로 나가주세요. 저희가 있는 쪽으로 오십시오. 보드 위에 엎드릴 때는 최대한 안정된 위치에 엎드려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너무 앞쪽에 있거나 또는 너무 뒤에 위치하게 되면 이후에 보드에서 테이크오프를 할 때 굉장히 어려운 밸런스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밸런스는 뒷다리가 센터핀 위에 두 다리가 올라올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보드의 센터에 중심이 걸쳐질 수 있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 다리가 센터핀 위에 위치하게 한 다음 보드의 센터에 몸이 정확히 걸쳐지고, 헤드업, 머리를 최대한 들어서 앞을 봐주셔야 합니다. 패들링을 할 때는 보드의 센터에 정확히 몸이 위치해 있어야 하며 몸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레일과 레일을 통한 깊은 패들이 안정적으로 보드를 전진시켜 줍니다.
패들링을 할 때는 헤드업 정면을 향하고 있어야 합니다. 패들링을 한 후에 파도가 테일을 밀어주게 되면 보드에서 일어나는 동작을 하게 되는데, 일어나는 동작을 하기에 앞서 푸시업 동작을 하게 됩니다. 푸시업 동작은 최대한 옆구리까지 팔을 갖고 와서 안쪽으로 팔을 포갠 후에 정확히 상체를 앞을 보고 들어주시면 됩니다. 이때 레일을 잡거나 너무 앞부분을 푸시업을 하게 되면 파도가 뒤에서 테일을 들어줄 때 제대로 된 푸시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짧은 숏보드와 긴 롱보드의 테이크오프의 방식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9점 이상의 9ft 이상의 보드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롱보드에서 하는 테이크오프의 방법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스타일의 테이크오프의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리퍼업, 무릎으로 일어나는 방식과 두 번째, 백프풋, 뒷발을 먼저 가져오고 앞발을 가져오는 방식의 테이크오프가 있습니다. 패들, 푸시업, 한쪽 무릎이 엉덩이까지 갖고 온 후에 그 다음 발은 손을 짚었던 곳까지 오면서 옆으로 45도 정도 틀어서 놓게 되고 그 다음에 보드에서 일어나는 동작이 되겠습니다. 패들링, 푸시업, 뒷발이 자기가 디뎠던 무릎 위치까지 와줄 때 발은 완전히 바닥에 붙은 상태가 돼야 되며 무릎은 바깥쪽으로 약간 벌려줍니다. 이때 시선은 정면을 향하고 있어야 됩니다. 뒷발은 자기가 손 짚었던 곳까지 오면서 옆으로 45도 정도 옆으로 틀어서 놓게 되고 이 발이 온과 동시에 두 손은 띄워주셔서 보드에 일어나시면 되겠습니다. Being a home to every degree in a white house overlooking the sea in the